세 번째 테마입니다.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시험 범위가 공식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앞에 나왔던 권리 변동 파트나 법률행위 종류 이런 것들은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기본이 되는 권리의 변동 내용이니까 공부한 거고 가끔 출제가 되고요. 이제 여기 나오는 반사회적 행위는 매년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파트입니다. 그러면 103조가 시험에 출제되는 유형은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판례들 섞어가지고 반사회적 행위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 있느냐. 사실 이렇게 출제해주면 쉽게 거의 2, 30초 컷으로 풀고 끝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어렵게 나오면 부동산 이중매매 사례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대비하시면 돼요. 반사회적 행위와 관련되는 판례들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중매매 사례 문제 대비하시면 됩니다. 자, 조문 보세요.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선풍기 위반 이런 말 쓰잖아요. 선풍기에 반하면 무효다. 근데 그게 반하는 게 그걸 내용으로 하는 것이 무효다라는 거야. 수단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 자체, 목적이 반사회적이면 무효다. 그러면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나오는데 일단 들어가기 전에 잠깐 좀 확인할 건 뭐가 있냐면 우리 교재에서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라는 개념은 고정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판례도 뭐라고 하냐면 이건 부단히 변천하는 개념이다라고 합니다. 부단히 변천한다. 조선시대나 1950년대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회질서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반사회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계약시예요.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계약 체결 후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있다. 뭐라고 써있냐면 계약 체결 후라고 써있으면 이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 체결 당시가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판례 섞어놓고 물어본다고 했어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이건 볼 것도 없죠. 처의 동의가 있든 없든 부첩계약은 반사회적 무효가 됩니다. 물론 이제 첩관계를 끝내면서 생활비나 양육비 전별금을 받기로 했다면 그건 유효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가 동의하든 안 하든 첩계약을 했다. 또는 처가 사망하면 혼인하겠다고 예약했다. 볼 것도 없죠. 전부 다 반사회적이고. 그 다음에 핵심 워드를 지금 위주로 봅니다. 변호사 아닌 자가 이렇게 시작하면 볼 것도 없어요. 반사회적 무효입니다. 변호사도 아닌 사람이 소송을 대리하고 소송가에게 일부를 받기로 했다. 반사회적 무효예요. 그 다음에 4번 중요하죠. 무슨 사건이래요? 형사사건입니다. 형사사건.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의 반사회적이에요. 근데 비교하시라고 했었죠. 민사사건. 민사사건에서 성공보수의 약정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성공보수의 약정은 형사냐 민사냐를 구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에서는 5번도 중요한 판례인데 증언 판례예요. 증언. 소송에서 위증이 아닙니다. 위증이 아니고 사실대로 증언해 주고요. 금전을 받기로 했는데 그게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급부를 받기로 했다면 반사회적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증언해 주고 뭔가를 받기로 했는데 그게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급부면 무효다 유효다. 그건 유효합니다. 무조건 무효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 왔다 갔다 들어간 여비 그리고 하루 일 못했죠. 증언하느라고 소위 일실손해라고 하는데 일당이에요. 일당. 여비와 일실손해 범위까지는 받아도 돼요. 이건 받아도 되는데 그걸 초과하게 되면 당연한 일을 한 사람이 당연한 것보다 더 초과해서 받기로 했다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6번. 자, 6번은 뭐예요?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 끝.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 나오면 볼 것도 없어. 이거는 그냥 무효인데 조심하실 점은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면 급부가 어느 정도냐를 따지지 않고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증언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까지는 받아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허위 진술한 경우에는 그 급부의 과다를 불문하고 무조건 무효입니다. 무조건 무효. 7번 범죄를 하지 않을 걸 조건으로 누구 안 때리면 100만 원 줄게. 이건 정의관념 위반이죠. 당연한 것이니까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8번 중요하죠. 보험사고를 가장. 그럼 결국에 이걸 줄여서 말하면 보험금의 부정취득이야.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이라고 써 있으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9번. 9번은 핵심은 뭐예요? 공무원입니다. 아까 우리 문제에서 나왔던 거죠. 테마 2에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되어서 뭘 받기로 했다. 이거 전부 다 뇌물이고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위약벌, 무효죠. 위약벌 약정이 무효라는 거 아닙니다. 위약벌 약정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약벌이 과도하다면 무효고, 그 다음에 평생 시리즈들, 평생 혼인하지 않아요. 평생 당신 회사에서만 일합니다. 이런 것들은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무효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진정서 제출 사건이에요. 행정기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거액을 주면 이제 진정을 취하겠다라고 한 거죠. 이런 것들은 반사회적 무효. 그 다음에 13번은 도박이죠, 도박. 자, 14번은 이제 워낙 중요하게 볼 내용이죠.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뭐 했대요? 적극 가담, 적극 권유, 유혹, 요청 이런 말 들어가면 반사회적 무효. 15번 지자체가 골프장 사업 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았다. 이것도 역시 반사회적 무효.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참고로 보시고. 그리고 이제 동기의 불법이 나옵니다. 법률행위 내용이 반사회적인 게 아니고요. 내용이 아니라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가 사회질서 위반이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동기가 반사회적이다. 동기가 불법이면 동기는 의사표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은 상관없어요. 유효하다. 예를 들어 제가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근데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제가 왜 임대차를 하려고 했냐면 제 동기는요. 거기다가 도박장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도박장 개설할 이 동기를 마음속을 드러내놓지 않고 착한 표정으로 가서 임대차 계약 해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무효가 될 리는 없잖아. 근데 언제 무효가 되느냐? 이 불법 동기를 표시하거나 두 번째, 표시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예요. 알려진 경우. 제가 임대차 계약하면서 내가 여기다가 도박장 할 거다. 표시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 소년시대 봤더니 충청도 사투리가 표시하거나 알려진 경우. 이런 경우에는 무효예요. 무효. 나 도박장 할 거다라고 표시했거나 제가 직접 표시하지 않아도 알려지게 되었다. 이 사람 도박장 개설하려고 임대차 하는 거야라는 게 알려지게 되었다면 그때는 무효다. 둘 중에 하나 나와야 돼요. 나왔네요. 표시되거나. 두 번째, 표시되지 않았어도 상대방에게 알려지면 그때는 무효다. 자, 그러면 이제 반사회적 행위가 아닌 것들 나오겠죠. 첩관계를 끝내면서 생활비 받기로 했다. 이건 유효하고, 그 다음에 2번 판례. 자, 2번 판례도 한번 출제가 됐었죠.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 이 말 나오면 반사회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판례가 출제되면 이 문구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남편이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혼인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처분하지 않기로 제한을 붙인 약정. 이 약정 자체가 반사회적은 아니다라는 게 판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 투기 목적, 조세 회피 다 중요합니다.
투기 목적 조세 회피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회피든 뭐 상속세 회피든 세금을 안 내려고 했다, 이거 가지고 사회질서 위반으로 보진 않고요. 자, 5번도 중요하죠. 5번은 비자금 은닉을 위한 임치 사건이죠. 소위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이에요. 반사회적으로 모은 비자금을 숨기려고 임치하는 계약을 했다. 보관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다라는 거고. 자, 6번은 제일 중요하죠. 6번. 얘는 뭐 워낙 중요하고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시작되면 뒤에 부분은 읽어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명의를 신탁했다. 이런 것들은 통정허위 표시나 부동산 실명법상 무효가 될 수는 있어도 반사회적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조심하시고, 여기 제일 많이 써있죠? 반사회적 무효. 그 다음에 7번도 중요하죠. 하다 보니까 뭐 다 중요하다죠. 다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03조는 판례 섞어놓고 출제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다 한 번씩 또는 두세 번씩 출제가 됐던 판례들이에요.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 사용되었다. 성립 과정에 강박이 사용되었다. 이것만을 가지고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강박이 게재가 되면 이건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효력을 논의해야지 성립 과정에 불법이 게재되었다고 해서 반사회적은 아니에요. 반사회적은 내용이 사회질서 위반일 때 반사회적인 거고요. 수단이나 강박이라는 수단이 쓰였다고 해서 사회질서 위반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행위, 이게 수권행위예요. 수권행위와 그 부동산 처분행위는 무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8번은 조금 어려운 판례죠. 8번은 아직 우리 시험에서는 출제되지 않았는데 다른 시험에서는 출제가 됐었어요. 이거 잠깐 좀 확인하고 갈게요. 뭐냐면 갑이 을하고의 관계에서 갑이 도박 채무가 있어요. 도박 채무, 도박 빚이 있다. 얘가 도박 채권자예요. 근데 갑이 어떻게 했냐면 건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갑이 을한테 야, 내가 이 부동산 차마 내 손으로 처분하긴 좀 그렇고 내가 대리권 줄게. 수권행위를 합니다. 수권행위. 대리권 줄 테니까 네가 팔아서 알아서 가져가 이럽니다. 그래서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이 대리권을 가지고 병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합니다. 그러면 이 병이라는 애가 을한테 뭐 줬을까요? 매매 대금 줬겠네요. 매매했으니까. 그럼 얘가 대금을 가지고 뭘 했냐면 자기 도박 채무 변제에 충당한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에서 우리 판례가 이 대리권 수여 행위가 유효냐 무효냐가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 판례는 부동산 처분에 대한 대리권 수여 행위, 이 수권 행위는 도박 채무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수권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유효하다라고 합니다. 유효. 그러면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처분한 거네요. 그러면 이 수권 행위가 유효라면 이 처분 행위 또한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시면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 채무자로부터 처분을 위임받은 행위, 이게 이제 수권행위인데요. 수권행위와 그 수권행위를 가지고 부동산을 매도한 이 처분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도박비 변제 충당했다는 건 도박비 변제를 받은 거니까 변제 충당행위는 무효예요. 이건 무효. 이건 무효지만 수권행위와 처분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해외 파견된 근무자가 귀국일로부터 영원히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해야 한다. 회사에서 외국 연수를 보내주고요. 연수 비용 전부를 회사가 부담해 줍니다. 대신 귀국하면 3년간은 우리 회사에서 근무해야 되고
3년 안에 퇴사하면 해외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배상한다는 사규예요. 그건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평생 이렇게 써 있으면 반사회적이지. 근데 그렇지 않고 일정 기간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라면 그때는 유효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명의신탁 약정이 들어가 있네요. 여기 지금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명의신탁은 무효죠. 무효인데 이게 반사회적은 아니고, 이게 이제 부동산 실명법에 가면 중요하게 나올 내용이에요. 나온 김에 잠깐 보면 이런 거죠. 갑이 을한테 명의신탁을 해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근데 이 명의신탁은 무효예요. 무효.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번 시험에 이제 부동산 실명법 관련해서 출제가 됐죠. 이 명의신탁 자체가 만약에 반사회적이면 갑은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돌려받을 수 없어요.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니까. 근데 우리 판례는 이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반사회적은 아니니까 이건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럼 누구 거라는 거예요? 갑 거. 갑이 돌려받을 수 있다. 그렇죠? 여러 차례 이제 얼마 전에 또 전원합의체 판결이 열렸었는데 아직까지는 반사회적으로 보지 않는 대법관들이 다수예요. 나중 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왜요? 사회질서라는 개념은 고정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라 부단히 변천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셔야죠. 무허가 건물 나오면 이건 반사회적 행위 아니다. 무허가 건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한다.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아까 보셨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 후 이렇게 나오면 이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3번의 효과를 볼게요. 무효죠, 무효. 무효인데 이행 전, 무효니까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조심하실 점. 만약에 원래 무효면 이미 이행된 건 돌려받아야죠. 근데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면 불법 원인급여가 되어서 반환 청구할 수 없고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적 무효죠. 제3자 보호될 수 없고,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무효라는 건 주장할 이익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이건 우리 무효 파트에서도 보겠지만 취소는 취소권자가 하는 거야. 근데 무효는 무효권자라는 거 없어요. 무효는 이익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좀 확인하실 점은 103조 위반이에요. 그럼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면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돼요.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조문상으로 불법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했다면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해. 또 못 돌려받는 거야. 그러니까 갑이요, 을이랑 계약을 했대요. 계약을 해서 소유권을 을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면 얘가 소유권을 넘겨받게 된 원인이 계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계약이 무효가 됐대. 그러면 돌려받아야죠. 돌려받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계약이 첩계약이에요. 첩계약. 첩계약이면 사회질서 위반으로 103조 무효죠. 그럼 103조 무효에 걸리면 일반 부당이득에 대한 특칙으로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746조예요. 그러면 누가 소유자가 된다? 을이 소유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 학자들은 103조와 746조는 표리관계다. 동전의 양면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다른 무효랑 다르게 사회질서 위반하면 이런 애를 도와줄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얘 좀 응징해야지. 야, 너 왜 반사회적 행위를 해? 돌려받을 생각은 하지도 마라는 취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을이 반사적으로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을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반사적으로. 그러면 을이 만약에 병에게 팔았어요.
근데 병은 이게 첩계약을 통해 돌아왔다는 걸 알고 있대. 그래도 유효합니다. 왜요? 병은 무권리자에게 취득한 거예요? 권리자에게 산 거야? 소유자에게 산 거니까 권리 취득이 가능하다. 근데 지금 746조는요. 본문과 단서로 돼 있어요. 본문에서는 반환 청구 못한다 그랬잖아요. 단서에 뭐라고 돼 있죠? 그러나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다. 준 사람은 불법성이 없는데 받은 사람만 반사회적이면 그렇지 않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야. 단서는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본문과 단서로 나뉘어져 있다는 점 구별해 두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갑이 을하고 소비대차계약, 돈 빌려주는 계약을 했는데 얘가 채권자인데 이자가 연 1200%예요. 살인적인 이자죠. 근데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을은 어쩔 수 없이 2달치 이자를 지급한 상태입니다. 근데 을이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니까 우리 판례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현저한 고율의 이자 약정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다. 그럼 이제 이 터무니없는 이자를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미 준 게 있잖아. 그럼 이미 준 건 돌려받을 수 있겠느냐?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돌려받을 수 있다.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 부분은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반사회적 무효지만 불법 원인은 누구예요? 나쁜 사람은 누구예요? 얘죠, 얘. 얘가 나쁜 애지. 얘는 피해자잖아요. 그럼 피해자에게는 단서를 적용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불법의 원인이 이득 본 사람에게만 있다면 피해자는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야. 그 취지의 조문이니까 확인하시고. 자, 문제 좀 볼까요? 기출문제.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인 것을 고르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가장 기본적인 출제 유형입니다. 섞어서. 그러면 무어가 나왔네. 그럼 반사회적 아니죠. 반사회적 아니고. 그리고 니은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했다. 보험금의 부정취득이네요. 반사회적입니다. 자, 디귿 변호사가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의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이 아니죠. 자, 리을은 뭐예요?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한 거죠. 볼 것도 없죠. 이때는 얼마를 받느냐를 물어볼 필요도 없고 반사회적입니다. 니은과 리을. 정답은 3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반사회적에서 틀린 겁니다. 30회 기출. 자, 1번.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 성립시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계약 후에 뭐 범죄행위 어쩌고저쩌고 써있다. 이건 103조에 해당되지 않는 거고 판단 시점은 법률 행위시다. 맞고요. 2번. 반사회적 행위의 무효는 주장할 이익이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고요. 법률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이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4번 뭐 나왔어요? 보험금의 부정취득. 볼 것도 없죠. 반사회적입니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다. 맞습니다. 5번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뭐 있어요? 적극가담. 적극가담 나오면 반사회적 행위죠. 틀렸네요. 답은 5번. 요건 좀 이따가 이중매매 사례에서 볼 거예요. 대리인이 가담했다면 본인을 보는 게 아니라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그런 거 따질 필요 없고요. 적극가담 써 있으면 그냥 볼 거 없이 반사회적 무효라고 하셔도 돼요. 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예상 문제 볼게요. 틀린 겁니다. 1번. 해외 파견 근로자 나왔네. 그럼 해외 파견 근로자 나오면 일정 기간인지 확인하시면 되죠. 일정 기간 근무. 평생이 아니라 일정 기간 근무니까 반사회적 행위라 할 수 없다. 맞습니다. 2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계약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도 새로운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무효행위 추인 가서 보잖아요. 절대로 추인 대상이 될 수 없는 게 뭐야? 원래 무효임을 당사자가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인정이 되죠. 그런데 절대로 추인 안 되는 게 103조, 104조.
그리고 강행법규 위반, 강행규정 위반 이런 것들은 추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당연하잖아요. 예를 들어 첩계약을 했어요. 그럼 첩계약이 무효인 걸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첩계약으로 인정해 주느냐? 말도 안 되잖아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3, 104 반사회적 불공정 강행규정 위반은 추인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3번이네요. 어느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가 기준이다? 법률 행위 당시 기준. 맞습니다. 4번. 자, 수사기관 또 나왔네요.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 볼 것도 없죠? 대가가 적정하다고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거 없다 그랬어요. 답은 4번이네요. 아까 우리 비교했던 거 뭐야? 증언 판례. 진실한 증언을 하고 소송가에게 일부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받아도 돼요.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고 돈 받기로 했다. 이건 대가가 어느 정도냐를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찰 판례 나왔네요. 사찰이 존립의 필요 불가결한 제살인 임야를 증여했대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생존의 기초를 처분한 거죠. 생존의 기초를 처분하면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내가 버는 모든 것을 넣어주겠다. 반사회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찰은요, 요 임야를 처분하고 나면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야를 처분했다. 그럼 이 사찰은 생존의 기초를 처분한 거야.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다. 맞고요. 자, 여기까지가 한 문제 더 있네요. 2번. 옳은 것입니다. 법률행위에 표시된 동기가 뭐가 위반이에요? 동기가 반사회적이에요. 그럼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이건 내용이 아니니까 원래는 유효해요. 근데 언제 무효가 되느냐? 불법 동기가 표시가 됐대. 표시가 되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는 무효다라고 했죠. 근데 이건 표시됐으니까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틀렸네요. 2번 뭐 나왔습니까? 중요하다고 했던 거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볼 것도 없어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라고 넣으면 뒤에 무슨 말이 나오든지 간에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한다? 틀렸네요. 3번 어떤 말이 눈에 들어오세요? 매매계약 체결 후. 그럼 후에 뭐 어쩌고저쩌고 필요 없다고요. 언제가 기준이다? 계약 체결 시, 법률행위 당시가 기준이에요. 그럼 나중에 범죄행위로 득하게 된 걸 알았다? 뭐 이런 것들 필요 없습니다. 반사회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죠. 3번이 옳은 지문이네요. 4번 조세회피, 중요한 판례죠. 양도소득세회피, 상속세회피 넣으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고요. 도박채무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라면 도박채무에 대하여 양도담보 명목으로 이전해 주었다. 도박채무 변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방식의 양도담보 형식을 취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불법 원인급여에서 말하는 급여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말소 청구할 수 없죠. 이건 우리 시험 범위와 관련해서 불법 원인급여의 공식적인 시험 범위는 아니라서 조금만 더 얘기하면 원래 불법 원인급여에서 말하는 급여는 종국적인 것이어야 돼요. 등기 넘어간 거죠. 그러면 급여한 거니까 못 돌려받는데 예를 들어 저당권 설정을 했다. 이건 종국적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말소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뭐 5번은 좀 우리 시험 범위를 살짝 벗어난 거라서 출제된 적은 없으니까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03조 관련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테마 4번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형태 103조의 판례 정리가 조금 전에 테마 3에서 끝났고요. 테마 4에서는 이중매매 사례 문제를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돼요. 테마 4는 부동산 이중매매로 찾아뵙겠습니다.